중간 매니저급까지는 네. doer들이 do 있잖아, 뭘 네. 하다 동사 네. doer, 그래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몸으로 옮기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 근데 그 이후에는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터 맛집이 아마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출연자분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책도 내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비아콤이라고 아시죠? 컨텐츠 기업으로 거의 미국에서 한 4위 정도 할걸요, 전 세계에. 예, 그런 데에서 부사장까지 하셨던 정승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본인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지 잠깐 짧게 한번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온 정승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너무니 길이 보였다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20년 동안 미국의 3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영화사와 그 다음에 NBC 유니버설 락커펠러 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콤이라는 회사, 저기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라이온킹이라고 이렇게 크게 붙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 그럼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미국에 만으로 26살에 갔어요. 만으로 26살에? 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8살에 갔어요. 네. 그러면 어린 나이에 가신 건 아니네요. 네, 그죠? 어린 나이에 가지 않았죠. 와,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겠다. 영어 때문에. 네, 영어 때문에. 네. 의식주로 인한 고생은 전혀 없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희 이민 1세대들 왜 그 무용담들 있잖아요. 네. 내가 배를 타고 손에 200불을 쥐고 와서 네. 햄버거 처음 먹어보고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웠던 이민 시절이 있었지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나름 그 잘 나가는 X세대였고. 그쵸? 네. 저도 X세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햄버거를 먹었고 피자를 네. 먹으면서 학창 시절 보냈고, 그 다음에 카페 잘 나가는 카페 그때 당시에 들어가면은 MTV 뮤직 방송이 틀어져 맞아요. 있어서 네. 마돈나도 보고 마이클 잭슨도 보고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컸던 세대인데, 미국에 가니까 그런 의식주로 인한 네. 충격은 없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문화 충격, 뭐 컬처 숍이라고도 그러는데, 예. 오히려 직장에 20년 동안 다니고 보니까 부딪혀서 겪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던 그 숨어있는, 네. 그 사회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문화 충격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문화 충격은 한 사람의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20년 동안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감도 들고 네. 그랬었습니다. 오늘 그 정승희 부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내용이 미묘한 문화 차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다 겪으셨으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1세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1세대 분들은 뭐 슈퍼도 하시고 세탁소도 하시고 이제 이런 한국인이 하는 뭔가의 전형적인 그 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힘들었던 점들은 얘기를 해 주실 텐데, 미국의 대기업에 다녔던, 그쵸, 거기서도 높은 자리까지 임원으로 올라가셨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럼 미국에서 이제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다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전 사실 그게 되게 기대되고 지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그다음 그걸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몇 가지 한번 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를, 저의 책 제목이 이제 문화를 너무니 길이 보였다예요. 이 넘다라는 게 언뜻 들으면 뭐 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내가 이거를 넘어서 정복해서 가보자, 이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를 부닥쳐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과 부닥쳐서 그 속에 스며들어서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같이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네. 파도가 올 땐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마 그런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놓으면 이 컵이 오렌지 컵, 초록색 컵 있으면은 사람들이 넌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묻기가 참 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가 더 좋아의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나 아.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구나. 네. 우리는 이래서 이렇지 하고 이거를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쵸. 스며들어서 그냥 같이 어울리면 네, 되는 네. 건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예. 그게 의식주로 인한 문화 쇼크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아마 여기 자녀분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신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다 느끼실 많죠. 텐데 예. 의식주로 인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해외 나가면 너무 불편하죠. 아니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이렇게 잘 터지는데 맞아요. 얘네는 왜 이렇게 느려?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네네. 불편한 점이 오히려 많죠. 한국에 예. 비해서. 근데 이 직장 생활, 미국에서 직장인이 되어 보면 네. 정말 관광객이나 잠시 방문했다가 왔다 가는 그런 그 경험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아주 미묘한 것들이 나의 커리어에 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뭔가 막 거대한 게 있다기보다는 네. 예, 그냥 뭐 아주 작지만 그게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거는 살아본 사람, 거기서 직장 생활 해본 사람만 네. 알게 되는 네.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네. 예. 이 그래서 책 책을- 속에 네, 제가 이거 꼭 책을 사야지만 우리가 아니요.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좀 풀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네. 저의 후회와 아쉬움과 사실은 안타까움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미국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미국 부하 직원과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네, 해결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를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조언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그 조언이 제가 너무 고팠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민 1세대 분들은 정말 그 당시에 특별한 그런 한국의 60년대, 70년대에서 이민을 오셨던 분들은 한국에서 아무리 이제 훌륭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셨더라도 그쵸.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상 네. 이 주류 사회로 금방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들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 당시 분들이 이제 성공하셨다는 분들도 회계사, 뭐 의사, 이제 변호사 이런 분들을 하시면서도 이게 개인 그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조직으로 네.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어떻게 해야 의사가 되지 되나요? 못하고 개인 병원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다투는 알력을 네.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네요. 네,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네,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고 그렇죠. 네, 영어도 원어민처럼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언을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네. 그걸 들을 수가 없어서 정말 수많은 실수와 또 그 돌부리에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네. 제가 실패도 많이 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접근을 안 했더라면 네. 얘네는 이런 문화적인 습성을 갖고 있으니 네. 내가 조금만 다르게 어프로치를 했었더라면 예. 충분히 그 상황을 조금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 어떤 때 그런 게 막 처음에 이렇게 딱 벽처럼 느껴지셨나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머리를 한 대 탁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네. 순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몰라서. 네, 예. 네. 이제 워너브라더스 때 제가 인턴 할 적에 이제 원래 회의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험 삼아 들어와서 한번 봐라. 사장님이랑 같이 하는 원래 회의다. 인턴인데 네. 사장님 회의에 들어와라. 예.
영광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의 멘토셨는데 네. 사실은 멘토할 때 딱 한 번인가 두 번 보고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뭐 사장님이 들어오시는데 나 이 기회에 눈도장도 찍고 네.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근데 네. 이제 이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이제 앉는데 사장님 자리는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막 앉는데 보니까 이렇게 직급별로 앉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냥 알아서 인턴이니까 이제 문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냥 앉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막 그 배급, 어떻게 하면 이 나라는 이 영화를 더 잘 배급할 수 있을까, 무슨 전략을 만들까, 어떻게 더 보완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한국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이 10대 국가니까, 예. 콘텐츠 국가니까. 그럼 여길 쳐다봤겠네. 네, 근데 정말 영어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오만 신경을 써서 듣고 있으면 한 몇 단어 들리는데 네. 잠시 정신줄을 놓으면 다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TV 틀어놓은 것 같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회의인데 이미 30분은 정말 피곤하게 지나갔고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한국 얘기를 해서 네. 귀를 쫑긋해 보니까 그냥 대충 알아듣는 몇 단어로 때려 맞추기는 하겠더라고요. 한국 네네. 얘기니까. 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정신줄을 놓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 미팅을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한테 사장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네. What do you think?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네. 내가 딴 생각하는 거를 봤나?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인턴인데. 인턴인데. 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내 의견 말해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거면서 자기 사장이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이제. 네. 근데 막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대답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태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왔지? 네. 그러니까 너가 잘 알 거 아니야. 한국 그 문화 속에서는 이런 어프로치가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물어보는데요. 부사장님의 생각을 물어봤구나. 제 생각을. 네. 근데 저는 정말 대답 못했어요, 그날. 예. 그냥 정말 입이 얼고 머리가 얼고 중요한 거는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에요. 너무나 주입식 교육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이어서 네, 다 외우고 그냥. 외우고 사지선다 하고 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생각이 없죠. 그냥 네. 이게 답이니까 이거 외워가지고 하는 네. 거지. 근데 정말 그때 저는 근데 그 일이 제 커리어의 초반에 일어났던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1도 돼 있지 않구나. 나는 내 생각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뭐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교 가면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러잖아요. 네. 직장에 가면은 상사나 나의 사수가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그것만 잘 따르면 예. 기특한 후배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갑자기 사장이 인턴한테 의견을 묻는 것도 황당한데 네. 생각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미국 직장 생활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이렇게 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미국 그 사회에서는 네. 자기 생각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우리 팀에 우리 회사의 조직의 컨트리뷰션 공헌이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너는 공헌이 없거나 아니면 네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는 네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되는 거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 말이 되게 좋으면서도 무섭네요. 생각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미국에서 잠깐 생활하셨던 분들이나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유난히 어떤 미국 애들은 막 하나 아는 거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포장을 해서 떠드는지. 맞아, 별것도 아닌 내용을 맞아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 교수가 10분 전에 했던 얘기야. 근데 그거를 막 또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막. 근데 차라리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소심한 침묵보다는 미국 사회에서는 차라리 그런 나댐이 더 먹히는 사회고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나의
존재감을 네. 그러니까 알릴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팀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네, 가만히 있으면 너는 뭐를 아니 모르니 네. 또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부사장님을 하셨을 때는 이제 고위 임원이 되신 네. 거잖아요. 그때 직원들 들어오면 What do you think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특히 이제 제가 큰 조직을 이끌고 있었는데, 네. 저희 조직이 이제 그 컨텐츠 배급 전략, 그 네. 재무 전략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숫자를 많이 다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몇십억 불의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거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 감각이나 아니면 꼼꼼하게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동양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직원들은 정말 탁월한 역량을 발휘를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생각, 그다음 자기 주도적인 네.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네. 네, 누가 이렇게 시켜서 네. 자 이거 내일까지 해와. 그러면은 그것만 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치고 나가는 네. 그런 핵심 그 역량을 안에 내재를 하고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네.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네. 그래야 미국 사회에서는 네. 존재감을 네. 인정받는군요. 네. 그 저랑 네. 이제 친한 미국 친구들이 이제 네. 친하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줘요. 가끔 해주면 네. 중간 매니저급까지는 네. doer들이 있잖아, 뭘 네. 하다, 동사 네. doer, 그래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몸으로 옮기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 근데 그 이후에는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doer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매뉴얼이 있으면 탁탁탁탁 이렇게 따라가면서 잘 하는데, 백지에서 네. 우리 이거 생전 처음 지금 예. 하는 딜이야. 네. 넷플릭스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혹은 예. 미국의 3대 OTT 프로바이더인 뭐 훌루나 예. 아마존 뭐 그런 아이들이 이런 딜을 원하는데, 우리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딜이야. 예.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할지. 회사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어떤 딜 스트럭처, 어떤 예. 계약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 재무적으로. 네.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 너무 좋은 거 배웠어, 오늘. 예.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예.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좋은 팁을 얻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에서 많이 막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훈련하는 생각이 안 돼 있으면 네. 정말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순간이 없어요. 이게 그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예. 이 종이에 점이라도 하나 찍어주면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텐데 예. 점부터 찍으라니까. 그쵸. 점을 코너에서 찍어야 될지 중간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예.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나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네. 해온 미국 애들이 강하겠네. 그런 그렇죠. 게. 예.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비아콤이라는 회사는 한번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하면 어떤 회사예요? 비아콤이라는 회사는 아마 한국 분들 중에서 조금 낯선 회사의 이름으로 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비아콤이라는 회사는 LG나 삼성이나 네. 뭐 워너브라더스처럼 회사의 이름으로 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이 비아콤 밑에 있는 계열사들을 앞세워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예. MTV, 와. 그다음에 스폰지밥을 가지고 있는 니클로디온, 네. 그러니까 종편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종편이 25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아마 미국에서 제일 많은 종편을 가지고 와. 있는 컨텐츠 회사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있어요. 워너브로더스에서 이제 그죠? 파라마운트가 네, 그 파라마운트 네. 영화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인 NBC, ABC, 그다음에 CBS죠. 네. 그 슈퍼볼을 중계하는 네. 그 CBS를 갖고 있는 CBS를 회사예요. 가요. CBS는 그 서브 채널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편과 공중파와 영화사를 네. 모두 갖고 있는
회사가 비아콤이에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이 케이블만 했을 때 8 빌리언 정도 되죠. 그러면은 8빌리언? 8조? 8조 정도. 네, 네. 와. 네. 근데 그게 그 케이블 쪽 케이블 한쪽만? 한쪽에서만. 그럼 그룹 전체로 하면 그럼 엄청난 회사죠. 회사네요. 네. 거기에서 부사장님이셨다고요? 아, 네. 어떻게 하다. 영광입니다, 진짜. 와, 대단하시네요. 부사장님은 어찌 보면 이제 OTT나 이런 컨텐츠 그런 회사에 어쩌다 보니까 평생을 네. 예, 이제 임원까지 하시면서 네, 네. 지내셨잖아요.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 컨텐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사업이 지금 너무 중요하고 한국도 지금 오징어 게임이던 아니면 지옥이던 이제 전 세계 막 넷플릭스에서 네네. 1위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난리들이에요. 이제 컨텐츠가 우리를 먹여 살릴 미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사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100% 공감해요. 그 말에 컨텐츠가 미래를 먹여 살리는 분야가 될 것이다라는 게 공감을 하고 네. 이 컨텐츠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제가 또 어쩌다 보니 이 미국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20년을 일을 했고 그렇죠. 재미와 소통. 재미와 소통. 네, 예. 재미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내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를 만들든지, 내가 영화를 만들든지, 나의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 아, 네. 일단 재밌어야 되네요. 재밌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걸 잘 소통해야 네. 되고. 근데 너무 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이 재미라는 게, 재미와 소통이 큰 일이기는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우리 그 일상생활 곳곳에 네.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분야는 재미와 소통을 아예 누구나 볼 수 있게 앞에 딱 내놓고, 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 집중하는 그런 분야고, 네. 또 가전제품 같은 분야를 보더라도 우리가 요새 하얀 냉장고 옛날에 많이 쓰던 그런 거 아무도 안 사잖아요. 네네. 왜 안 살까요? 비스포크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뭐, 그리고 저거는 뭐 내가 이거를 냉장고를 열었을 때, 네. 신기해, 재밌어. 이런 기능도 있어? 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애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네. 애견 용품을 봐도 재밌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파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이 기업이 이 회사가 무엇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무엇을 고객과 소통하고자 하느냐는 그게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와, 이렇게 또 네. 부연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러면 부사장님이 보실 때 그 오징어 게임이나 네. 이런 지옥같이 이런 컨텐츠가 너무 잘 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오피스가 비아컴에 있을 때 오피스가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30층에 있어서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그 애뉴얼 볼드랍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카운트다운. 예. 뭐 10, 9, 그쵸.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때 제가 거기서 싸이를 봤어요. 제 오피스에서. 말춤. 네, 네.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게 어떻게 한국 가수가 그 제일 중요한 날. 그날 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때 정말 감개무량했는데 그게 기생충과 또 윤여정 네. 배우님께서 하신 그런 미나리 네. 같은 영화로 이어지다가 오징어 게임에서 완전 그 포텐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제가 정주행을 하면서 정말 감동이 넘쳤고 네. 감격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네. 결국 일을 내는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서도 한편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네네. 이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만드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한국 콘텐츠 컨텐츠에. 제작자들, 네.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께서 조금 더 저작권에 네. 이제 앞으로는 네. 더 신경을 쓰시면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컨텐츠의 포텐이 떠져서 이제 네. 물 밖으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물 밖으로 나온 콘텐츠를
그냥 내가 도로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동동동동 떠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게 흘러가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거대 회사들이 나와서 네. 콘텐츠를 배급할 수 너무나 지금은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돼 있기 네. 때문에 내가 오늘 넷플릭스로 콘텐츠가 나가면 인도에서도 볼 수 있고 예. 막 진짜 수십억 명의 인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콘텐츠를 에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를 창출할 때 네. 그게 저는 제작자한테까지 도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된다고 믿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컨텐츠 회사에서 네. 그 입장에서 이제 이런 OTT 컨텐츠를 회사들과 확보하고 하는 네, 입장이었으셨잖아요. 네, 예. 컨텐츠를 주기도 하고, 예. 네, 갖고 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저작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셨겠네요. 네. 예. 근데 그 저작권 이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읽으니까 예. 이 오징어 게임에서 발생된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안겨준 부가가치로 인한 창출된 네.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예. 이제 돼 있더라고요. 2조가 넘는. 와. 근데 그럼 이 2조가 넘는 이런 수익이 있을 때 예. 과연 얼마나 돌아갔을까? 얼마나 돌아갔을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음. 아, 이게 앞으로는 음. 이 오징어 게임이 발판이 되어서 음. 더 훌륭한 컨텐츠가 나왔을 때 우리 제작자들도 네. 자기의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내 네. 컨텐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맨 처음에 인식의 전환. 네. 만들어진 컨텐츠의 카피라이트나 이런 네. 예, 저작권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가치를 두고 네. 예, 계약을 할 때도 그걸 네. 염두에 두고 네.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큰 뭐 경제적인 이득이 창출됐을 때 다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 구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 주장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예. 네, 주장하면 얘기를 받을 안 수 하니까 있고, 못 받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네. 어쩌면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예. 기업들과 상대를 할 때 네. 혹은 외국 기업들과 상대를 할 때 네.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려고 했었는데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뭐 굳이 얘기를 네. 안 하는데 줄 그렇죠. 필요는 굳이 없죠. 줄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협상을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 컨텐츠를 배급을 하면서 재무 전략을 세우면서 음. 보면은 보통 굉장히 처음에는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는 대답이 돌아오죠. 네. 우리의 가치가 이만큼인데 우리한테 이걸 줬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은 거기서 아니야, 우리 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하지만 그것도 다 전략이에요. 네. 네. 아. 그래서 자신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내 컨텐츠의 부가가치를 조금 더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도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사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회가 있다면은 예. 얼마나 좋겠어요. 네. 와, 너무 좋은 딱 직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여기 오시기 위해서 또 막 진짜 미국에서 또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네, 저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부사님이 더 잘 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 컨텐츠를 사업을 위해서도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